자, 헤타페 대 지루나.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각각 주전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부진을 좀 겪다가 이제 근래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직전 뭐 컵 경기에서는 뭐 아마추어 팀 상대로 이제 거의 뭐 10점 이상을 좀 헤타페가 좀 넣으면서 이제 대승을 좀 거두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 팀이 이제 프로 수준의 좀 팀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리그 5경기 중 단 한 경기만 패배한 상태로 나름 좀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패배한 한 경기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후반 추가 시간 이제 직전까지 이제 무승부를 좀 유지했을 만큼 지로나가 꽤 좀 선전을 했고, 그 이제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좀 패배한 그런 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기록할 뻔했던 그런 좀 지로나였던 만큼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이제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이제 진행이 좀 될 수가 있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후방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반면,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는 빠르게 공격으로 좀 전환해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뭐 헤타페보다는 지로나의 그 공격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격에서 기대치가 높은 팀 또한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물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에다가 좀 떠나고, 그리고 이제 반더비크까지 좀 부상을 당해 이제 중원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 비해 중원이 좀 나름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력이나 조직력도 좀 나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지금 지로나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헤타페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고 해도 지로나가 뭐 크게 좀 밀릴만한 좀 경기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지른 경기가 좀 잘 없을 만큼 저력 있는 모습을 좀 줄곧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헤타페 뭐 공격력이 뭐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지로나가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는 좀 경기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지로나 프랭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로나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 3경기를 치렀는데 총 한 골밖에 이제 못 넣었을 만큼 현재 공격 사이클이 지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격 사이클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현재 좀 페이스도 좀 떨어진 그런 좀 아우크스부르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고, 그러면서 이제 3연승도 같이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흐름만 좀 놓고 보면은 당연 이제 도르트문트가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두 팀 다 이제 3일 전에 컵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우크스부르크와 달리 이제 돌문은 연장전까지 좀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더 이제 힘이 들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포함 그리고 이제 3, 4일 간격으로 지금 5경기 연속 경기를 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우크스부르크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피로 누적이 좀 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뭐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뭐 주전 선수를 좀 위주로 좀 기용을 했기 때문에 좀처럼 뭐 주전 선수들한테 이제 휴식을 잘 좀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른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지금 돌문의 그런 체력적인 문제, 뭐 피로 누적도 확실히 좀 염두를 해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릴 요소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점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초반에는 그래도 돌문이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밀려 이제 점점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마냥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돌문이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처음에 잘 경기를 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운 좀 매치업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페이스, 뭐 전력, 뭐 경기력 등 뭐 전부 돌문이 우세하긴 하지만, 방금도 언급했듯 지금 뭐 체력적인 문제와 더불어 지난 시즌 돌문이 뭐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는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유독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는 약한 면모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쩌면 뭐 이번에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도르트문트의 좀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르트문트의 그런 연승 행진에 좀 찬물을 좀 끼얹을 가능성도 이거는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뭐 돌문보다는 차라리 뭐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로 도전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스 쪽으로 가져가다 할게요. 그 이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이긴다고 해도,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해도, 뭐지, 폭발적인 특징을 좀 보이면서 이제 결과를 내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좀 저득적 양상 속에서 이제 뭐 결과를 좀 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언어긴 좀 3.5는 좀 너무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트호벤 대 이제 시타르트. 자, 우선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6대2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 페이노르트 상대로도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이제 경쟁력 있는 팀들을 좀 연달아 좀 꺾으면서 확실히 지금 페이스가 확 올라온 그렇죠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폴리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둔 거는 호벤한테 있어 1승 이상의 이제 가치가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건 최근에 좀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 근래 흐로닝원 상대로 유효슈팅 10개 이상을 좀 허용했을 만큼 이제 수비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시타르트의 확실히 좀 수비가 원래는 그래도 나름 좀 괜찮았는데, 직전 이제 흐로닝원전에서는 이제 이전 경기들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좀 장면을 좀 많이 좀 허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뭐 호벤이 지금 뭐 시타르트 상대로는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타르트와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중원 차이가 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무난히 좀 호벤이 중원을 좀 장악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호벤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시타르트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컷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시타르트의 좀 수비를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호벤의 좀 물오른 경기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시타르트가 이번 시즌 들어서 대패한 경기는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 좀 불안정한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언제든 대량 실점을 해 무너질 우려가 크고,
그리고 현재 좀 호벤의 좀 득점력이 많이 물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시타르트의 수비가 확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시타르트의 좀 수비가 좀 크게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제 대패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좀 크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좀 호벤이 그런 계속해서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많이 지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시타르트의 지금 수비가 이제 직전 흐로닝원전에서도 보였듯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흔들리면서 이제 상대팀한테 위협적인 득점기에도 이제 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정한 시타르트의 수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호벤이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호벤 승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는 이제 호벤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최소 핸디캡이 이제 2점 기준인데 2점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인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ND 기준 마인 승쪽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섬 대 이제 코번트리. 자, 렉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도 이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좀 양 팀 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렉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하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자, 그래도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미들즈보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는 지금 뭐 챔피언십 내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6연승 중으로 좀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6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좋은 득점력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긴 연승을 좀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그 1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코번트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렉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9월만 해도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어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개 중에 좀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전보다 중거리 비중 또한 좀 커지면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이제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좀 효율적인 공격을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지금 득점력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좀 렉섬의 그런 좀 득점력은 많이 좀 정체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시즌 극초반과 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렉섬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렉섬이랑 현재 챔피언십 내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코번트리가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렉섬이 좀 공격에서 이제 밀릴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 장력도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렉섬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좀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코먼트리가 좀 원정이라 해도 이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전력, 흐름, 뭐 이제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득점 기대값에서의 좀 차이까지 전부 이제 코먼트리가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코먼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득점 기대값들 이제 전부 이제 코번트리가 이제 좀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코번트리가 그래도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7연승까지 좀 달성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이거는 코번트리 승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